자,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대에서 22,000원 3배가량 올랐기 때문에 1차 목표 주가를 3만원 정도 볼 거예요.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0월 27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최근에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슈가 상당히 뜨겁죠. 파워넷이고요. 방송 말미에는 또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파워넷이 3.5%가량 약세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7% 강세였다가 3%, 2%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 종목을 하는 게 맞아요. 아머그린텍. 어저께 20% 상승, 그리고 오늘 7% 상승, 27% 상승이 나오고 있죠. LFP 계속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뭐 테슬라가 천슬라가 되고 있고, 이 테슬라가 스탠다드 모델의 전량 LFP 배터리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현재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근데 그 장거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3원계 배터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CM, NCA 이쪽을 사용을 하는데 그 외에 기본적으로 저가 모델이란지 이런 중저가 모델 쪽으로는 LFP 배터리를 쓴다고 합니다. LFP 배터리 쪽으로 전환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 LG화학도 LFP 배터리 공식 지출을 확정시켰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 같은 경우도 생산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개발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중국 모델에서만 이 LFP 배터리를 채용을 했었는데 이제 해외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배터리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이니켈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조그만 충격에도 화재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산소가 많이 또 주입이 돼 있다 보니까 화재가 나게 되면 온도를 낮춰야 돼요. 온도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LFP,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 문제예요. 안전 문제 때문에 이 LFP 쪽으로 전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주가 좀 들썩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중국 쪽에 BYD 쪽으로, 그리고 테슬라 쪽으로 현재 자성 소재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ESS 부분에서 지금 현재 LFP 배터리를 개발을 했고, ESS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를 중국 쪽에서 현재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CIS라는 종목도 있고 파워넷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파워넷은 실적으로 매출이 발생된다라기보다는 LFP 국제인증 그리고 배터리팩 모듈화 사업을 중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강세를 보였듯이 이 산화철 관련된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뭐 이지라든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일단 산화철 관련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지 한번 순환매매 관점에서 상승이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모 신소재는 아직 주가 좋지 않죠. 그리고 EG 쪽도 주가가 최근에 상승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좋진 않고, 유니온 머티리얼도 주가가 일단 바닥은 다지지만은 반등을 이렇게 원활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 LFP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되고 관련주가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현재 파워넷 같은 경우에도 일단 1차 상승이 나왔고 21선이 이탈할 겁니다. 아마 이탈할 거게 되면은 요 21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때 조정을 좀 노려보자 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파워넷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최근에 가격 분기점이 어쨌든 요 가격 구간입니다. 요 가격 구간 좀 디테일하게 잡으면 6,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6,000원이 지지를 받고 6,000원에 대한 가격대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지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워넷과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하게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12% 상승 나오고 오늘도 2.3%가량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보복 소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롯데홈쇼핑 예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새 이 백화점의 2030에 대한 소비 파워가 상당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30 세대는 3대 주요 백화점 전체 명품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백화점별로는 65.8%, 현대백화점 65.8%가 2030 세대입니다. 작년과 대비를 해서 17%가량이 늘었어요. 참 부자들이 많나봐요. 2030 참 부럽네요. 뭐 어쨌든 이런 명품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 명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의류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액세서리 이런 부분도 백이란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광클절 그래가지고 명품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좀 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히든 종목이 거기에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월 달까지 가파르게 좀 상승 나왔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6,000원대에서 7,000원대에서 22,000원 3배가량 올랐기 때문에 아마 주가 프리미엄이 소화되는 과정, 좀 나쁘게 얘기하게 되면 주가 거품이 조금은 소멸되는 과정이 좀 나와야 됩니다. 해소가 되는 과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18,000원 그리고 위쪽은 22,000원 박스권 흐름이 좀 진행이 됐는데 7개월 동안 충분히 일단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해소 과정이 나왔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박스권 상단 22,000원을 디테일하게 잡으면 23,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은 장기간 주가 거품 해소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거래량이 발생되게 되면서 갭이 동반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이 종목의 가장 큰 문제는 고평가.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를 거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를 거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소위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고평가 PR 기준으로 봤을 때 고평가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42배였던 퍼가 8.5 그리고 내년 2022년 예상 PR이 퍼가 5.5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퍼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실적분의 주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히든 종목은 실적 대비 좀 주가가 좀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고평가 구간에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런데 3분기 실적이 또 3분기 영업이익이 또 249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00%가량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도 실적이 개선되는 폭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은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더 높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 주가를 3만원 정도 볼 겁니다. 1차 목표 주가를 3만원 정도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